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도요타 GR 수프라입니다. 차명 앞에 이제 GR이라는 알파벳이 붙죠. 여기서 GR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가주레이싱 약자이기도 합니다. 도요타의 고성능 차량들을 만들어내는 BMW M이라든지 메르스 벤츠 AMG 같은 이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요타라는 브랜드는 사실 우리에게는 캠리라든지 이런 모델들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라브4 같은 SUV 모델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사양의 모델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터 스포츠에 대한 이 도요타의 그 DNA 이런 것들을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도요타 역시 오랫동안 이 자동차 레이싱에 몸담아 왔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RC에서도 현대차와 좀 경쟁하고 있는 도요타의 활약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프라야말로 이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모터스포츠 DNA, 그 다음에 스포츠카 DNA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수프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전 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세대 A90 수프라 모델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튜닝을 위한 정말 튜닝하기 좋은 이 스포츠카로 명성이 자자했던 모델입니다. 이 4세대 A90 모델에 탑재했던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좀 더 높은 출력으로 튜닝을 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이 내구성을 통해서 이 튜닝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 이 4세대 수프라 모델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4세대 수프라가 2003년에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BMW와 손을 잡고 개발된 모델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5세대 수프라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G4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실내 보여드리면 많은 부분에서 좀 BMW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외관 디자인에서만큼은 정말 독특한 이 차체 비율 그리고 형태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한눈에 봐도 이제 수프라라는 차량임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좀 멋진 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독특한 이 수프라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부분이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과 그 가운데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나란히 좀 배열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전면부 디자인이 수프라임을 좀 느끼게 하는 또 디자인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사실 좀 얇고 작은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헤드램프이긴 한데, 이 수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방향지시 등이 위치를 해 있고요. 아쉽게도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공기 흡입구 같은 부분들이 파츠들이 많긴 한데 다 막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전면부에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만 이제 쫙 뚫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들은 다 막혀 있고, 자, 차량의 측면에 이 부분도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 후면 리어램프 뒤쪽도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디 위쪽에 이 부분도 그냥 디자인 요소로 막혀 있는 부분이네요. 이 보디덱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램쉘 타입이라고 하죠. 이 팬더 부분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연결된, 거대하게 이제 문을 여는 경우에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조개의 입 모양처럼 이렇게 열리게 되는 크램쉘 타입의 이 보닛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지금은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 스포츠 이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국내 사양 모델에는 이제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휠 디자인이 굉장히 좀 멋있죠. 자,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체 비율을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5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무게 배분 역시 정확히 앞뒤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부분, 이제 스포츠카로서의 주행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앞뒤 무게 배분에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투 버블 타입의 이러한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조금 낮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역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차체가 굉장히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이 머리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뒤쪽에 팬더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리어 스포
스포일러 역시 개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테일 타입의 이런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공력 성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리어 스포일러의 형태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후면에서 보면은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도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가로로 상당히 얇은 형태이긴 한데 이 차량의 안쪽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처럼 이런 독특한 형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차량명과 도요타 로고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수프라 그리고 도요타 로고만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좀 더 깔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요타라는 로고가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GR 모델이기 때문에 GR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리어 범퍼의 형상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 원형의 대형 배기구가 좌우에 위치를 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모터스포츠의 스포츠카들처럼 가운데 이제 브레이크 등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후면 디자인 역시 정말 개성 강한 이 수프라의 디자인을 한눈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BMW와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르쉐 박스타와 케이맨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차량들의 버금가는 이 동력 성능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BMW와 좀 손을 합쳤는데요. 자, 이제 엔진룸을 보시면 BMW 향기가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실 거의 1년 만에 이 출력이 향상된 새로운 모델이 좀 출시가 돼서 기존의 수프라를 구매하셨던 한정 모델을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출력이 47마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엔진의 출력을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엔진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대로 BMW에서 제작된 이제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이 냉각 문제 때문에 출력을 지금처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엔진 회전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이제 높은 회전수를 사용하면서 더 높은 출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신형 스프라 모델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 탑재되고 있는 신형 이 6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만 6기통 모델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그리고 수프라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인승 스포츠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트가 있고 뒤쪽에는 이제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운전석 뒤쪽에는 이제 우퍼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적정 공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량의 실내를 보시면 이제 BMW에서 봤던 부품들 그리고 디자인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도어만 봐도 이 도어 핸들의 손잡이라든지 이런 버튼류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BMW의 차량에서 봤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이 가운데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도톰한 크기로 이제 몸을 잘 잡아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 쪽이라든지 허벅지 쪽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이러한 시트 세팅을 할 수 있는 이제 레버들이 많이 좀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앞쪽에는 이제 도요타 수프라 로고도 박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차량의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좀 익숙한 부분이죠. BMW에서 봤던 이런 버튼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좀 BMW의 부품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야, 이게 무슨 도요타의 수프라냐, BMW G4 그냥 BMW G4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많은 부분에서 BMW G4와는 좀 부품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이 주행성 자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이 이 도요타 수프라의 장점이기도 하겠고요. 또 이제 스포츠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륨이 크지가 않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저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BMW와 손을 합쳐서 만들게 된 부분이고요. 엔진이나 플랫폼,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엔진의 세팅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 이 주행성을 만드는 결정적인 이 설정 부분에서 손을 보는 것은 이제 각사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BMW G4보다는 좀 더 이제 역동적인 이 서킷 주행에도 걸맞은 이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일단 차량의 실내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BMW G4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도요타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시트에 앉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휠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 디자인 역시 이제 가운데 RPM 게이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카의 전형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제 ACC 기능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차선 유지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하고 속도를 제어하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전체적인 질감 자체도 조금 얇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죽 소재가 손바닥이 상당히 좀 잘 착착 감기는 이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느낌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좀 BMW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버전이 좀 낮은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뭐 지도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뭐 터치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기어 노브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아이드라이브 조작부를 이제 작동을 시켜서 좀 더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중시하는 이 주행을 정말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차량 설정 부분으로 가서 차량 상태를 보게 되면요. 타이어의 공기압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공기압이야 많은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긴 하지만 온도까지 체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만큼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좀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공조장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히팅 3단계로 조정 가능한 이 히팅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살짝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넣었을 때 좀 거친 주행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위로 이제 들려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안쪽에 다 이제 고무 소재가 마감이 돼 있어서요. 스마트폰을 잘 보호해줄 것 같고요. 앞쪽에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기어 노브 역시 손에 착 감기는 BMW에서 많이 봤던 이 기어 노브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스포츠 모드 하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멀,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 하나로 모두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량 주변에 뭐 보행자라든지 차량을 인식하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같은 이런 안전 기능들을 한 번에 끄고 켤 수 있는 버튼들도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상에도 이렇게 메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뭐 조금 크기가 큰 병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뒤쪽에 작은 시트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좀 보셨을 텐데요. 이제 바로 지금 우퍼가 보이고 이제 적재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내 공간 역시 지붕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최근에 탄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이 실내에 앉았을 때 차량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받은 차량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수프라인 것 같은데요. 이 위쪽에 더블 버블 타입으로 되어 있던 루프답게 이 위쪽이 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170 정도인데요. 뭐 키가 한 190 정도 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운전하기에 좋은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을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반적인 버튼류의 구성이라든지 기능들은 이제 BMW에서 많이 봤던 이 버튼의 구성들 그리고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도요타가 잘 판단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도요타가 했다면 지금처럼 이제 깔끔한 형태의 이 실내 구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수프라의 실내 공간은 이제 운전에 집중하기 정말 좋은 아주 깔끔한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이 적재 공간을 바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이 뒤쪽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를 통해서 열거나 차량 아래쪽, 도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적재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열 때도 사실 좀 마땅히 좀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위로 올리게 되겠고요. 자, 조금 여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재 공간 자체의 공간은 넉넉합니다. 오히려 BMW G4보다도 거의 한 9리터 정도가 더 넓은 이제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쪽에 가림막 같은 경우 좀 제거를 한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탈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사실 입구가 좀 좁고 이 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입구 자체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비교적 큰 부피의 짐도 이렇게 실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도요타 GR 스프라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 도요타를 대표하는 이제 스포츠카인 만큼 이 주행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출력이 47마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한 1년 전에 출시했던 국내 모델보다 출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엔진에 대한 얘기 좀 앞서 드리기도 했지만 BMW에서는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이제 미국 시장을 위한 엔진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도요타 같이 개발했던 도요타가 그대로 두기는 좀 아까웠겠죠. 그래서 이제 수프라에 탑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출력이 향상된 정말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에도 좀 걸맞은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만 바뀐 건 아닙니다.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출시된 이후에 그 세세한 아주 조정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해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제 수프라 같은 스포티한 모델은 더 했겠죠. 그러한 그 특징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의 수프라 역시 상당히 좀 주행을 해보면서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이 스포츠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존의 수프라 모델을 좀 타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좀 시승을 하면서 이 변화의 폭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도요타 이번에 출시된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서킷 주행에 강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의 폭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도요타 엔지니어들의 이 세심한 세팅을 좀 거치면서 이 차량의 하체 같은 경우에 조금 이 댐퍼의 감자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승차감 부분에서 좀 나쁘다는 느낌은 또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특히나 너멀 모드로 맞춰놓고 한 시속 70에서 80km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엔진의 반응 역시 그 노멀 모드에서도 상당히 좀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미세하게 바뀐 이 세팅의 차이를 그나마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체의 그 세팅 자체도 이 노면의 정보를 아주 잘 전달해주는 타입이고요. 사실 이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경량 스포츠카를 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노면의 요철에 사실 차량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도 많이 전해지기도 하겠고요.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다 보면은 이 앞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뒤에서 오는 충격의 간격이 상당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 많은 충격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휠 베이스 덕분에 이 코너링에서의 주행 성능은 정말 대단히 탁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핸들을 조작하는 것과 거의 1대1로 차량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내가 그렸던 레코드 라인을 그대로 그려나가는 모습이 정말 도요타의 대표적인 이 스포츠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면서 한번 엔진 사운드를 한번 즐겨볼까요? 자,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저는 강렬한 사운드가 이제 운전자의 감성을 이제 자극을 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팝콘 터지는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운드들이 사실 그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최근에 코나 N을 시승하면서 이 팝콘 터지는 소리가 좀 강렬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팡팡팡 하는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엔진 사운드라든지 이제 기어 변속했을 때 좀 낮게 들려오는 이런 폭발음들이 상당히 좀 중저음의 사운드라고나 할까요? 상당히 듣기 좋은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극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톤 낮은
조금은 중저음의 음색으로 운전자를 상당히 자극하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사실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 소음 부분입니다. 사실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음,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올라오긴 하지만 이 바람의 풍절음이라든지 실내 외부에서 이 전달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또 차음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사운드, 그 다음에 도로의 마찰음 이런 것들을 오롯이 운전자가 즐기면서 이제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출력이 한 47마력 올라간 만큼 굉장히 호쾌한 주행이 또 가능합니다. 뭐 차량의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 차량의 강성 역시 기존보다 향상이 됐습니다. 자, 잠시 주행 모드를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꿔보죠. 한 템포 낮춰서 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엔진의 소음 같은 것도 이게 정속 주행하는 모드에서는 뭐 이렇게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오히려 이제 타이어 노면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노면음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실내 정숙성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노멀 모드에서도 이 발끝에 힘을 실으면 거침없이 앞 차량을 추월한다거나 속도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하고요.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을 조금 거칠게 조향을 해봐도 차량이 정말 이 노면과 딱 달라붙어서 이런 주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요타 수프라는 지나치게 이렇게 하체 세팅을 단단하게만 한 이러한 스포츠카는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행에서의 좀 편안함도 추구하면서 또 서킷 주행에서의 탄탄한 하체 이런 것도 같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도요타 수프라의 또 장점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7,50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한정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타입의 스포츠카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죠. 도요타 입장에서는 뭐 한정 판매를 하는 것이 좀 마케팅 입장에서 또 차량의 판매 입장에서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한정된 모델들을 소유한다는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향상되고 지금 주행을 했던 것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주행성의 향상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하게 연식병형 모델 이상의 좀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크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정말 큰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